먼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 친구의 경우 나와 다른 친구로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 변화 속에서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성인의 모습을 나가는 과정으로 이제 신체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2차 성징이라고 하죠. 2차 성징으로 인해서 이제 남성의 모습과 여성의 이제 신체적인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다른 신체적 모습으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또한 갖게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동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지 못하는 다른 감정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정이나 애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 친구와 다른 이성 친구 간에 느낄 수 없는 또한 애정이나 사랑의 형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만의 특별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며 성과 사랑의 문제 또한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동성 친구와 이성 친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점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정을 쌓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관계 또는 고민을 나누고 격려하는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 친구에게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요. 이성 친구와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런데 두 번째, 하지만 이 이성 친구와 동성 친구 간에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니까 이성 간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심한 이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언급했던 2차 성징으로 인해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분비하게 되면서 신체적으로 남성, 여성의 특징이 뚜렷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한 이 정서적으로 생각의 차이, 또한 가치관의 차이 등 다양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간혹 예를 들자면 신체적 특징으로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에 뭐 마법이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생리적 현상에 의해서 성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학생들의 그러한 생리적 현상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알을 통해서 이제 배려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바른 성지식이라든지 성윤리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세심한 배려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기에 이성교제의 가치와 기능, 즉 가치에 대한 측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성교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성교제를 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대방의 성에 관한 이해를 넓힐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신체적, 정서적의 차이로 인해서 성에 다른 특징, 서로 다른 특징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두 번째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성의 의미 중 이제 사회적 성에 해당되는 거죠. 사회적 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사회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성역할이 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화라고 이 성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 내려오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또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간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성의 경우 씩씩해야 된다, 용감해야 된다, 모두 힘이 세야 된다, 울면 안 된다 등과 같은 이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성의 경우도 뭐 조신해야 된다, 얌전해야 된다 등과 같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이성교제를 통해서 모든 남성이 또는 모든 여성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간혹 남성인데도 굉장히 감성적이고 또는 이제 손재주가 뛰어난 그런 여성적인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면 반대로 이제 여성인데 남성처럼 활발하고 또는 이제 뭐 터프한 또는 이제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여성들이 또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성역할과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성교제의 가치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남녀가 조화롭게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남녀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을 또한 배우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단원에서 가족 간에 지켜야 될 예절, 친구 간에 지켜야 될 예절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 성별에 따라서 지켜야 될 예절에 대해서 배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별이 우월하거나 또는 이제 열등하거나 할 수가 없고 서로 협력적이고 상호적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대한 예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대목이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필요성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 시기에 이 성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의 경우는 특히 성적 자극의 요소가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교제를 진정한 사랑으로 아닌 단순히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서적인 발달이 늦은 청소년 시기에는 서로 간에 배려심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해심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성 친구와 갈등을 겪게 되고 더 나아가 폭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갈등과 폭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의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에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욕구를 조절하고 배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교제의 그렇다면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능은 사회화의 기능입니다. 사회인으로서 기대되는 성인 남녀의 역할 수행 단계로서의 의미를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이성교제를 통해 사회에서 지녀야 되는 또는 갖추어야 되는 남성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제 모습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성교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회화 기능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한 적응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수줍음이란지 막연한 기대 또는 비현실적 사고방식을 벗어나게 하며 자신 행동을 규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이성교제를 통해서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그 전의 성에 대한 인식 또는 이성에 대한 인식에 잘못된 생각이나 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정의로 내렸던 이러한 이성에 대한 생각 또는 사랑에 대한 생각들이 변화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변화를 주게 되면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이 이성에 대한 적응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오락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가를 즐기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성 친구와 가는 거 어디 놀러 가는 거 하고 그리고 이성 친구와 어디 놀러 가는 거 하고는 또 다른 즐거움을 얻기도 한다라고 하죠. 네 번째는 인격 도해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성에게 잘 보이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아의식의 발달, 정서적 평정 등의 인격 성장을 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성 간의 진정한 이제 사랑이 싹 튼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배려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위주로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배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는 학교에서나 또는 이제 집에서나 다른 사람 도와줘야지, 이거 같이 해줘야지, 뒤처지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도와줘야지 라고 한다면 왜 도와줘야 돼요? 내 거 하기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이제 자기중심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배려 또는 존중이라고 하는 타인을 생각하는 이제 생각의 관점이 바뀐다라고 해요. 타인에 대한 생각으로서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의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선택의 기능인데요. 우정과 다른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 이 경험을 배우자 선택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어른들의 시선에는 청소년기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이제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이제 이성교제, 청소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좀 반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공공장소, 학교 등에서 이제 낯뜨거운 이제 애정 행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집중을 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이제 스킨십을 이제 수업 시간에 한다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잘못된 성윤리와 인식,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앞에서 나타났던 성 문제들에 대한 결과 또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이성교제는 좀 그렇다라고 이제 보는 어른들도 있고 또는 학생들도 그렇게 몇몇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성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또한 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다음 뉴스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성교제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데이트 폭력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제 중에서 서로 간의 이 데이트 폭력에 의한 갈등 또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이제 성적 수치심, 폭언, 물리적 폭력, 성폭력 등이 이제 이러한 데이트 폭력과 갈등을 야기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아직까지 인지, 정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낮기 때문에 발달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성과 교제를 겪으면서 발생하는 갈등 분노를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서 이러한 데이트 폭력이란지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기의 이성교제가 그렇다면 이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왜 어렵고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이 바람직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성교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는 우리 다른 말로 이제 말하면 우리 청소년기의 사춘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춘기 이 시기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소한 것임에도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크게 뭐 감정에 뭐 상처라든지 과민 반응하는 경우가 바로 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경우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뉴스에서도 청소년 간의 이제 이성 간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도 이러한 감정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잘 컨트롤되지 않는 것이 이제 바로 이런 문제인데요. 또한 두 번째, 낭만적인 사랑에 관한 환상으로 이성에게 지나친 것을 많이 기대하는 경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첫 이성교제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큰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남자친구 또는 나의 여자친구 또는 나랑 교제하기 때문에 얘는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또는 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든 다 해줘야 돼 라고 하는 잘못되고 지나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여러 친구를 만나면서 바로 사회성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 뭐 간혹 야, 너 왜 다른 남자 만나? 왜 다른 여자 만나냐? 내가 있는데 라고 하는 이러한 갈등 또한 이제 이성 교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해서 학습 의욕이 저하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성에 빠져 있거나 또는 갈등을 겪어서 심각하게 고민에 빠진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수업에 대해서 뭐 집중을 못 한다라고 하는지 또는 막 넋놓고 있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또 두 번째, 동성 친구 간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면서 친구 사이가 멀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 교제를 하게 되면서 크게 이제 걱정하는 것이 다른 친구 또는 다른 이성 친구, 동성 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랑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교제를 하는데 왜 나를 두고 다른 친구들과 저렇게 웃으면서 어울려? 나랑 어울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 주제가 교제하는 대상에 대해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동성 친구들 간에도 좀 거부감이 들 수 있겠죠. 아직까지 이성 친구를 사귀지 않은 동성 친구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성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큰 갈등을 또한 겪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 합니다. 세 번째, 남자 청소년들에게 이 성적 충동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건전하고 순수한 관계가 유지되기가 조금 어렵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좀 보고자 하는데 이 그래프는 중학교 1학년, 3학년의 연애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성을 사귀거나 현재 사귀고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요렇게 아직 이성을 사귀어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친구가 요렇게 뭐 비슷하지만 뭐 대체적으로도 이성을 사귄 경험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성교제라는 중학생의 스킨십 범위가 어느 정도냐고 하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는 대화하는 거 그리고 손잡기의 신체 접속, 키스나 포옹 또는 기타 성관계는 0%가 되어 있네요. 여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그래프가 아마 조금 옛날 거예요. 옛날 건데 지금은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여기 성관계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지금은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요즘에 약 13세 정도가 청소년이 이제 성관계를 하는 평균 연령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이 되어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하죠. 그래서 개방이 되어 있는 거는 점차 넓어지는데 이 성윤리라든지 성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굉장히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머물고 있음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스킨십이나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 남자들의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스킨십에 거부감을 느끼는 여학생과 갈등을 겪게 되면서 서로 헤어지게 되거나 폭력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앞에 이야기했던 세 번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교제를 할 때 바람직한 자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신체적, 정서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특징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에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성별에 대해서 이제 우위가 없음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위를 가지고 뭐 이게 생각을 해서 또는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성교제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 스킨십을 했다 칩시다. 그때 나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뭐 이 스킨십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동의를 했네. 뭐 좋아하는갑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표현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동의로 생각하는 경우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죠. 건이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한 결정은 나 자신에게 있음을 이해하고 또한 나의 의사도 중요하듯 상대방의 의사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과도한 스킨십 또는 원치 않는 스킨십을 했을 때 이거 좀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준다면 나중에 내가 조금 천천히 열어가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도 그거에 대한 의사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거절했을 때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혹시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걱정에 의해서 분명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옳지 않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사회적 관계의 기본 원칙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회화를 습득하는 시기입니다. 사회성을 습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는 그래서 이성 친구 간의 자신만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지 않고 이성 친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러한 존중을 해줄 때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회적 관계를 더욱더 형성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 친구의 생활을 존중하고 자신도 인간관계, 학업 등 삶에 충실할 때 서로가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성 교제가 중요하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간에 자기 개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욱 친밀감과 교제의 관계가 발전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는 자세가 또한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는 절제하는 것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제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호기심과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순간적인 성적 욕구 충동을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충동적인 욕구는 순간적인 욕구와 충동은 이성교제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지나친 소유욕을 피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의 의미에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목적으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성을 하나의 목적으로서 봐야 된다.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성교제라는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이제 사귄다고 해서 이성을 이제 나의 소유물로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기 쉽다라고 합니다. 나랑 사귀니까 얘는 이제 내 거야. 넌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 저 왜 나랑 사귀고 있으면서 왜 저 남자랑 이야기하지? 쟤는 내 여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스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생명적 가치에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적 가치 측면에서는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귀한 것이죠. 고귀한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성 친구 간에 생활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며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청소년 시기에 아까 말했다시피 뭐 성이 많이 개방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뭐 성행위라든지 또는 이제 성관계를 할 때도 그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고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절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감이 부족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2단원에서 배웠던 뭐 임신 문제, 뭐 데이트 폭력의 문제 또는 성폭력의 문제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성교제의 바람직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 앞에서 말했던 올바른 성윤리와 성인식, 성인지 그리고 성지식 등등이 잘 여러분들 시기에 잘 골고루 잘 갖추어져 있고 잘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성교제를 하게 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이성 친구에 대한 예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단정한 옷차림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몸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복장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이성 친구도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주위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과도한 복장이 아니라 그냥 평소대로 입고 다니는 옷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옷 입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고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친구와 대화할 때는 은어나 비속어, 뭐 욕이라든지 이런 거친 말은 사용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개된 장소에서 만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막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 장소 등에서 만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예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올바른 이성 친구를 사귀고 더 나아가 발전되고 더욱더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